이렇게 뭉크의 절규는 여러모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역사적인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뭉크가 남긴 명작이 절규만 있는 건 아니지요. 또 있어요? 그의 대표작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야? 흡혈귀라는 작품이고요. 혈귀. 네, 혈기? 이거는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우리가 아는 마돈나요? 성모 마리아요. 그리고 죽인 거 아니에요? 네, 마라의 처음 죽음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일단 제목부터 흡혈귀, 마라의 죽음 이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림 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빨간색 피가 많이 나와요. 네, 진짜 악마에 씌었다고 할 법하네. 그렇죠. 사실 이 작품들에는 광기와 불안으로 점점 미쳐가는 뭉크의 정신 상태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성들이 모두 뭉크가 사랑했던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 3명의 여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먼저 뭉크의 첫사랑은 밀리 타울로브라는 여성이에요. 1885년에 뭉크가 가족들과 여름 휴가차 한 휴양지에 갔다가 운명처럼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밀리 타울로브였습니다. 당시에 밀리는 사교계를 주름잡는 요즘 말로 셀럽이었고요. 신여성이었습니다. 스타일이 되게 모던해 보여요. 그렇죠. 샤넬 스타일이네요. 네. 그럼 당시에 밀리를 만났을 때 21살 청년이었던 뭉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실제 뭉크예요? 네, 이게 20대 초반의 청년 뭉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풋풋한 모습으로 어린 청년이 시작한 첫사랑은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심지어 밀리는 20대 청년 뭉크를 여성 혐오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떡해.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 남편이나 애인이 있었어요. 아우, 그렇죠. 이미 밀리는 유부녀였습니다. 금단의 사랑을 시작한 뭉크는 그녀에게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둘은 계속해서 밀회를 이어나가면서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렇죠. 그리고 뭉크는 첫사랑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회백색 해변을 따라 내려갔다. 이곳은 내가 처음으로 육체적 사랑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배운 곳이었다. 그전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눈빛의 신비로운 마력을,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키스의 중독성을 알게 됐다. 키스를 중독적으로. 그 처음이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막 짜릿하고 막 달콤하고 막 이런 첫사랑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데 두 사람은 1891년까지 6년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와, 오래 만났다. 그렇죠. 근데 뭉크는 정말 밀리가 언젠가는 이혼을 하고 자기에게 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밀리가 이혼을 했습니다. 뭉크가 그렇게 바라던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뭉크는 충격에 빠져요. 왜였을까요? 다른 남자가 또 있었어요. 네. 이렇게 규현 씨가 이걸 유난히 잘하셔. 이쪽 전문가. 약간 피카소 때도 잘하셨어요. 이쪽입니다. 저. 네. 밀리가 뭉크가 아닌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고 만 거예요. 아유, 저 여자가 문제야, 저는. 그러니까 뭉크는 자기가 그녀에게 그냥 외도 상대에 불과했다고 깨닫고 나서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저 가지고 논 거잖아요. 네. 아이고, 어떡해. 뭉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여자가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여자와의 사랑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서 이 밀리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이 좀 많아요. 그중에서도 이별이라는 작품인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밀리는 그림 속에서 여전히 한 여름밤의 여신과도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뭉크는 화면 구석에서 그녀에게 시선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아파. 교수님, 그러면 이 첫사랑이 잘 안 풀리면서 뭉크는 어떻게 됐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밀리와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뭉크는 흑화합니다. 흑화. 이때부터 여성을 이제 약간 두려워하고 그리고 혐오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유. 그래서 이러한 뭉크의 여성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난 작품이 아까 여러분 보신 흡혈귀라는 작품이고요. 별기. 와. 근데 여러분 눈에는 지금 이 두 남녀가 어떤 모습인 걸로 보이세요? 피가 나오고 있으니까 목을 뜯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피가 아니라 머리카락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작품을 감상한 뭉크의 어떤 지인이 마치 흡혈귀가 남자의 목을 물고 피를 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 작품의 제목이 흡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뭉크는 흡혈귀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성이 쾌락을 주지만 동시에 고통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파무 파탈이었던 유부녀 밀리와의 첫사랑 때문에 여성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여성 혐오자가 된 뭉크인데요. 그런데 뭉크의 두 번째 사랑은 이번에는 뭉크를 질투의 화신으로 만듭니다. 그 두 번째 사랑의 주인공이 다그니 율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다그니 율은 뭉크의 먼 친척이었는데요. 그녀가 피아노를 공부하려고 베를린에 오게 되면서 이제 베를린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뭉크는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다그니 율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녀와 잠깐 사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다그니 율은 여러 남성 예술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 그들의 뮤즈였어요. 그럼 교수님 이게 두 번째 사랑 때문에 뭐 어떤 상처가 있었죠? 이번에는 세 사람의 엇갈린 사랑 때문에 뭉크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 다그니 율은요, 나중에 뭉크의 친구였고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푸시비셰프스키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뭉크의 친구랑 사랑을 그렇죠. 했어요? 삼각관계야 이번에. 네. 그런데 이제 사랑에 빠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푸시비셰프스키랑 결혼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친구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이런 다그니 율을 바라보는 뭉크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짝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구나. 이때 뭉크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야, 다 벗고 있네요? 그렇죠. 알몸이 다 드러낸 여성이 있는데 이게 다근이고요. 오른쪽에 정말 얼굴이 크게 보이는 이 남자 감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분노하는 것 같은. 그렇죠. 떨떠름해요. 네, 이게 바로 질투 아니겠어요? 작품의 제목이 질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이요, 실제 상황과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그니의 앞에 뭉크가 서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는 이 둘이 연인 사이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지켜보면서 질투에 사로잡힌 이 남자가 실제로는 다그니의 남편인 푸시비셰프스키라는 거죠. 그래서 뭉크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과는 전혀 반대로 그림을 그려서 질투에 사로잡힌 자기의 감정을 역설적으로 드러냈죠. 이렇게 뭉크를 질투에 사로잡히게 만든 두 번째 사랑, 다그니 율을 뮤즈로 삼아서 자신의 대표작을 완성하는데 그게 바로 마돈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미친 여자 같이 보여요. 그렇죠. 옷을 벗고 너무 당당하게 몸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눈빛도 좀 그렇고, 사실 작품의 제목인 마돈나는 성경에서 성모 마리아를 뜻하지만 뭉크는 이 작품에서 마돈나를 성녀인 동시에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메두사의 이중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사랑, 이걸 갈망하면서 또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듣다 보니까 또 이 뭉크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여성이 큰 영향을 많이 미쳤네요.